서하연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꽃집의 문을 열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 하늘은 아직 어둑어둑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하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 어머니가 남긴 작은 꽃집 꽃향기는 하연의 전부였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23살의 나이에 꽃집을 물려받은 하연은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향기가 남아있는 이곳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아침 7시 하연은 꽃집 문을 열고 신선한 꽃들을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하연은 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다뤘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꽃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죠.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하연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하연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첫 손님은 언제나처럼 동네 베이커리 주인 김 여사였습니다. 매주 가게에 새 꽃을 드리는 단골이었죠. 네, 김 여사님. 오늘은 어떤 꽃을 찾으세요? 이번 주는 조금 화사한 걸로 해볼까? 요즘 손님들이 좀 줄어서 분위기를 바꿔볼 생각이야.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노란 프리지아를 추천했어요. 김 여사는 하연의 추천을 언제나 신뢰했습니다. 하연이 꽃과 이야기를 나누듯 꽃을 다루는 모습을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 연인에게 사과하러 온 남자, 어머니 생신을 챙기는 딸. 하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어울리는 꽃을 추천했어요. 꽃이 가진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는 일 하연은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문이 열리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30대 중반 남성이었는데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서하연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차그룹 차준혁 회장님의 비서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꽃다발을 주문하러 왔습니다. 하연은 잠시 당황했어요. 차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회장이 이 작은 꽃집에 주문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어떤 꽃다발을 원하시나요? 최고급 흰 장미와 백합으로 구성된 대형 꽃다발을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한 분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비서는 명함과 함께 봉투를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성금으로 보이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꽃다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내일 오후 5시까지 차그룹 본사로 배달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여기 적어 드릴게요. 비서가 떠난 후 하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주문이라니 어쩐지 평범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어난 느낌이었어요. 하연은 마음을 다잡고 최고의 꽃다발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주문인 만큼 최선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하연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꽃집에 남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어요.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평소보다 일찍 꽃집에 도착했어요. 차그룹 회장을 위한 꽃다발은 그녀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특별해야 했습니다. 최고급 흰 장미와 백합을 중심으로 섬세한 안개꽃과 푸른 유칼립투스로 포인트를 주기로 했어요. 하연은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꽃의 상태, 크기, 개화 정도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최상의 꽃들만 선별했어요. 꽃다발을 완성하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결과물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는 대형 꽃다발이 탄생했죠. 이 정도면 되겠지? 하연은 완성된 꽃다발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고급스러운 흰색 리본으로 마무리하고 포장지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4시. 배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하연이 꽃다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꽃 사이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 봉투가 꽃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연은 놀라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지? 봉투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누가 언제 이 편지를 꽃 사이에 넣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미 배달 시간이 임박했기에 더 이상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쩌지? 이미 늦었는데. 하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편지를 꺼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지. 결국 그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편지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꽃다발과 함께 전달되어야 하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둘러 꽃다발을 들고 차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이 촉박해 택시를 탔어요.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첫 대기업 주문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강남 차그룹 본사로 빨리 부탁드립니다. 택시는 서울 시내를 빠르게 가로질렀고 하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꽃집에서만 생활하던 그녀에게 유리와 철로 지어진 고층 빌딩들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5시 정각 하연은 차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잠시 위축된 기분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꽃다발 배달 왔습니다. 차준혁 회장님 앞으로요. 로비 직원은 공손하게 안내했고 하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앞에서 어제 만났던 비서 김도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시에 도착하셨네요. 꽃다발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비서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혹시 문제가 있을까봐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죠. 잠시 후 비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약간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하연 씨, 잠시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꽃다발에 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하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 한가운데 차준혁이라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35세의 나이답게 성숙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연이 본 그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당신이 서하연 씨입니까? 차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움켜쥔 채 하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이 편지 당신이 넣은 겁니까? 하연은 당황했어요. 아니요, 저도 모르게 끼워져 있던 거예요. 누가 넣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차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바로 당신의 꽃집으로 가야겠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하연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준혁은 비서에게 남은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하연과 함께 회사를 나섰어요. 그의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탄 하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차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편지, 제가 오랫동안 찾던 사람의 필체입니다. 당신의 꽃집에 관한 정보가 필요해요. 하연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차준혁의 말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연은 왠지 모를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오후 6시 하연의 작은 꽃집 앞에 차준혁의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서 내려 꽃집으로 향했어요.
하연이 문을 열자 익숙한 꽃향기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연은 조심스럽게 차준혁을 안내했어요. 평소라면 닫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상황이었죠. 차준혁은 꽃집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이 꽃집은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제가 직접 운영한 건 3년 정도 됐어요. 원래는 어머니의 꽃집이었습니다. 차준혁은 그 말에 몸을 굳혔어요. 어머니, 혹시 성함이 서미영입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차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떨리는 손으로 꺼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 당신 어머니의 필체인가요? 하연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열어보지 않은 채 봉투만 살펴보았지만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이게 어머니 글씨체 맞아요. 어떻게? 차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맞았군요. 서미영, 그녀는 제 생모입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차준혁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모라니, 그건 즉 하연과 차준혁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다른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준혁은 조용히 편지를 펼쳤어요. 이 편지를 보세요. 내 아들 준혁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너를 두고 떠나야 했던 그날의 선택을 평생 후회했단다. 차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연은 충격에 휩싸인 채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일 줄은,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절대. 하연의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항상 슬픈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 하연에게 절대 말하지 않던 과거,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의 사진이 있나요?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차준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머니세요.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과 똑같아요. 하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두고 왔다니, 그것도 재벌가의 아들을.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차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죠. 그 후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찾아왔어요. 20년이 넘도록. 하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었을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절대 자식을 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차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와서 편지를 보내신 걸 보면. 하지만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비밀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하연과 준혁, 두 사람은 이복 남매였던 것이죠.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진실에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차준혁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하지만 우리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연락해 주세요. 언제든지. 차준혁이 꽃집을 나선 후 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그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하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꽃향기 가득한 작은 꽃집에 하연은 홀로 남겨져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비밀이 있었다니. 바깥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졌고 꽃집의 작은 불빛만이 하연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차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흔적이었죠. 왜 저를 두고 가셨을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차가운 성공과 부, 그리고 권력. 그것들이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빈자리였죠. 차준혁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 씨, 서미영이라는 여성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해줘. 최근 3년간의 행적, 특히 병원 기록과 서아영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통화를 마친 후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하연을 키웠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아이가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실 거야. 차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버지를 만나 진실을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35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죠. 한편 하연은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너무 슬퍼서 차마 열지 못했던 것이죠.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일기장, 그리고 몇 가지 장신구가 있었어요. 하연은 사진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본 적 없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도 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이 하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준혁, 4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정말이었구나. 어머니가 감추고 싶었던 진실. 하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맨 뒷부분에는 하연에게 쓴 편지 형식의 글이 있었어요. 내 딸 하연에게. 언젠가 내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어머니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가 있단다. 용서해 주길 바라.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 찢겨나가 있었어요.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었죠. 어머니, 왜 끝까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연은 상자를 더 뒤져보았습니다. 그때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차그룹의 옛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민석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차준혁의 아버지였죠. 하연은 명함 뒷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절대 연락하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차 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차준혁은 아버지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차민석 회장은 7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들을 냉정하게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회사 일은 잘 처리되고 있나? 아버지, 오늘은 회사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차준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차민석은 편지를 집어들었고 글씨체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편지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거냐? 어디서 찾았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신 편지예요. 꽃집을 통해 저에게 왔습니다. 차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그 여자는 너를 버리고 간 사람이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니는 왜 떠나셨습니까?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차민석은 한동안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불안함이 비쳤어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그 여자는 이미 죽었고 과거는 묻어둬라.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죠. 차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를 만났나? 네, 서하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꽃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차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네, 어머니. 미영이는 내가 쫓아낸 게 맞다. 차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당시 우리 가문과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내 외할아버지는 파산한 사업가였고 그 딸과의 결혼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지. 하지만 내가 태어났고 내가 우리 집안의 핏줄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만 내쫓으셨다는 겁니까? 차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게 거액을 주고 떠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어. 단지 너를 위한 신탁 계좌만 요구했지. 그리고 떠났다. 차준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어머니가 우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녀를 찾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집안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차준혁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실망감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35년간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한편 하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어머니의 오래된 통장을 보면서 하연은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된 거액의 돈이었어요. 이건 양육비였을까? 아니면 차단하기 위한 대가? 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죠. 하연은 차준혁이 남긴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연락해야 할까? 모든 진실을 함께 찾아야 할까? 결심을 내린 하연은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차준혁이 받았습니다. 저 서하연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차준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어머니의 무덤에서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묘지에서 만났습니다. 하연이 먼저 도착해 어머니의 묘 앞에 꽃을 놓고 있을 때 차준혁이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도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께 인사드립니다. 차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차준혁이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하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모든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냈던 거였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하연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절 키우며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까요? 차 회장이 돈을 보냈다면 어머니는 그 돈을 절대 쓰지 않으셨어요. 그 돈은 고스란히 저를 위한 신탁 계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독립할 때까지. 하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의지가 굳은 분이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진실을 하나로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삶,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랑과 희생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연의 꽃집에는
차준혁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더군요. 하연은 차준혁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묘한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비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함께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테이블 위에 각자가 가지고 온 유품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첩, 편지, 일기장,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두 사람은 어머니의 인생을 재구성해 나갔어요. 이 사진,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군요. 하연이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을 차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의 서미영과 차민석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차준혁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아버지가 항상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사진은 그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어머니의 일기를 보면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차 회장님의 부모님이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셨대요. 차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분이셨어요. 가문과 사업 모두 명예를 중시하셨죠. 그들은 일기장을 통해 과거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미영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내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점 차가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 누구도 모를 거야. 하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언젠가 너에게 모든 걸 설명할게. 차준혁의 5번째 생일 전날 쓰여진 일기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차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었군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차 회장님의 부모님이 어떤 협박을 하셨나 봐요. 그때 차준혁이 낡은 녹음 테이프를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서미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준혁아, 엄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넌 이미 성인이 되었겠지? 엄마가 왜 너를 두고 떠났는지 궁금할 거야. 사실은 할아버지가 엄마를 협박하셨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를 해치겠다고. 그리고 차 그룹의 모든 사업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지. 엄마는 선택해야 했어. 너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차준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협박을 했다니. 하연도 놀란 표정으로 녹음을 계속 들었어요. 엄마가 떠난 후 작은 꽃집을 열었단다. 그곳에서 하연이를 만났지. 그 아이는 부모 없이 고아원에 있었어. 엄마는 내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하연이를 입양했단다. 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하연이를 보면 내가 생각났거든. 하연은 충격에 몸을 떨었어요. 자신이 입양하였다니.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하연아, 너희가 이 테이프를 함께 듣고 있다면 엄마는 정말 행복할 거야. 두 아이 모두 내 전부였으니까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주길 바란다. 녹음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하연과 차준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로 맺어진 남매가 아니었던 거군요.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둘 다 똑같은 자식이었습니다. 하연은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택들. 준혁 씨,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픔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습니다. 차준혁은 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함께 가주시겠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서로를 찾길 원하셨을 테니까요. 하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함께 가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숨겨졌던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러 떠났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차그룹 본가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한옥 스타일의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연은 차 안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이네요. 차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 저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따뜻함보다는 의무와 책임만 가득했죠. 그들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집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서재에 계십니다. 차준혁은 하연을 안내했어요. 긴 복도를 지나 무거운 나무 문 앞에 섰을 때 하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차준혁이 노크를 했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게. 서재 안의 차민석 회장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준혁이 왔구나. 네,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차민석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연에게 머물렀어요. 순간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럴 수가. 너는 미영이를. 차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연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하연입니다. 차민석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어쩐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나 보구나. 차준혁이 테이블 위에 녹음 테이프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차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테이프가 아직도 있었나?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나요? 차민석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후회의 빛이 스쳤어요. 처음엔 몰랐다. 내가 미영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할 용기가 없었지. 그때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하연은 차민석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냉정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이 묻어 있었어요. 미영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가끔 궁금했다. 그녀의 삶이 평안했길 바랐지만 어머니는 저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하연의 말에 차민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이야. 미영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밝은 빛이었어. 하지만 내 나약함 때문에 그 빛을 지키지 못했지. 차준혁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무감정했던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차민석은 고개를 들어 하연을 바라보았어요. 내 어머니가 날 용서했을까? 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고.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차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눈물은 깊은 후회와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미영아, 미안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영이의 딸이라니. 넌 그녀를 닮았구나. 그 따뜻한 눈빛이.
하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차민석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것이 어머니가 원했던 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연 씨, 내가 미영이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내게 해주고 싶구나. 물론 그것이 가능하다면. 차준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 그리고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풀어놓았어요. 비록 서미영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연과 차준혁은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어요. 차민석도 함께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미영의 묘 앞에 선 차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아, 늦게 왔구나. 미안해. 하연은 차준혁과 함께 차민석의 곁을 지켰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묵묵히 서서 서미영을 추모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서미영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차민석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찾았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 이제 편안히 쉬어도 된다. 내 사랑. 하연과 차준혁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더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어머니의 꽃집을 지켜나가요. 차준혁이 하연에게 말했어요.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그렇게 하연과 차준혁 그리고 차민석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와 화해의 꽃이 피어났어요. 그것은 서미영이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1년 후 꽃향기는 더 이상 작은 꽃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연과 차준혁이 함께 운영하는 플라워 스튜디오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넓은 유리창 너머로 다양한 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여전히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표정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 하연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특별 주문은 다 됐어? 차준혁이 커피 2잔을 들고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그룹의 회장이 아니었어요. 회사는 여전히 그의 소유였지만 경영은 유능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꽃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응, 방금 완성했어. 이번 꽃다발은 특별히 신경 썼어. 하연이 자랑스럽게 꽃다발을 들어 올렸어요. 백합과 장미, 그리고 안개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웨딩 부케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역시 내 동생은 천재야. 차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그들의 관계는 어떤 혈연보다 더 강했어요.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오신대. 새로운 온실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대. 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민석은 손자의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바로 정원 가꾸기였죠. 그는 서미영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꽃을 키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꽃향기 옆에 대규모 온실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 전에는 꽃 한 송이에도 관심이 없으셨는데. 차준혁의 말에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요. 어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집 앞 작은 정원에는 서미영의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미소 짓는 모습의 동상은 마치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꽃향기는 여전히 동네에서 사랑받는 꽃집이었습니다. 하연은 예전처럼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맞는 꽃을 추천해 주었어요. 하연 씨, 오늘도 밝은 미소가 아름답네요. 나이 지긋한 여성 고객이 말했습니다. 하연은 그녀를 위해 노란 프리지아 다발을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손님이 떠난 후 하연은 작업대로 돌아와 새로운 꽃다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그녀의 시선이 작은 서랍에 꽂힌 편지에 머물렀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하연은 종종 그 편지를 꺼내 읽곤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편지가 너희에게 전해질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내 사랑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거란다. 주녀가 하연아, 너희가 서로를 찾아 함께하길 간절히 바란다. 너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 아버지도 용서해 주렴. 그도 자신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니까. 삶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말아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꽃은 때로 가장 험한 바위 틈에서도 피어나는 법이란다. 너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차민석이 꽃집을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설계 도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구상한 온실 계획이야. 미영이가 좋아했던 모든 꽃을 심고 싶구나.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도면을 펼쳤습니다. 계획은 단순한 온실을 넘어 작은 식물원 수준이었어요. 차민석은 꿈에 부풀어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미영의 정원이라고 부를 거야. 사람들이 와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연과 차준혁은 서로 미소를 교환했어요. 차민석의 열정적인 모습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꽃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았어요. 초여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은 미영이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차준혁은 와인 3잔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건배합시다. 세 사람은 잔을 높이 들었어요. 별빛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하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확인을 하던 하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민준 씨네요. 하연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민준은 꽃집 단골 손님이었던 소설가였어요. 꽃다발을 주문하러 왔다가 하연과 가까워졌고 최근에는 데이트를 시작한 사이였습니다. 차준혁은 눈짓으로 하연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하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아버지와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연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차민석이 말했어요. 차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떠냐? 회사를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나? 차준혁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전혀요.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삶을요. 차민석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연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더욱 밝아져 있었습니다. 차준혁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좋은 소식? 하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음 달에 출간될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저와 같게 했대요. 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와, 이제 우리 하연이는 소설 속 주인공이 되는구나.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서미영의 동상도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꽃향기 옆대지에서 미영의 정원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하연의 단골 손님들, 차준혁의 옛 동료들, 그리고 차민석의 오랜 친구들까지. 하연은 기공식장 한쪽에 특별히 준비한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들로 만든 다발이었어요. 그녀는 꽃다발 앞에 서서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에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고 꽃잎 하나가 하연의 뺨에 살포시 닿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차준혁이 다가와 하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이루어낸 기적이야.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꽃다발 속에 숨겨진 편지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그들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꽃잎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서미영의 미소 같았습니다. 꽃은 시들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서미영의 말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하연과 차준혁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희망의 정원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씨앗에서 피어난 용서와 화해의 꽃은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미영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만이 남는 세상, 그 작은 꽃다발에서 시작된 운명의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정원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